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 자, 오늘 이번 영상에서도 M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락이 일부 나온 직후에 장 마판 부분에서 이제 주가를 다시 한번 말아 올려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M캠이 현재 수급에서 이탈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전환사치 물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면서 복귀하는 영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엔캠 본격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캠 분봉으로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단기 차익 실현 이후에 변동성을 좀 보였었는데 현재 장 마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주가를 말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매도 구간에서 제가 수급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메이저 수급 이탈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수급 이탈 없이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 상승을 다시 한번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들의 매도 물량도 일부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떤 부분을 봐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어쨌든 이 엔캠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대응의 영역이다 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구상을 해 나아가실 때 내가 차트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본다 라고 했을 때는 5일선 기준으로 보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 막판에 좀 끌어올려주면서 현재 5일선 위에 안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인 1차 지지 구간으로 제가 어딜 잡아드렸죠? 바로 이 이전 저점인 16만 구간을 16만원 구간으로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넉넉하게 보신다라고 하셨을 때는 15만 3천원 가격대에 제가 지지 구간으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왜냐, 이 기준봉에 대해서 절반 가격 부근으로 지지 구간을 좀 잡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딱 일맥상통하면서 오늘 자리를 잘 지켜준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죠. 그래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가격대를 좀 지켜주는지 그 유무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점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에게는 사실상 여유로운 가격대가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5만원, 뭐 6만원, 7만원, 8만원까지도, 한 9만원까지도 사실 좀 여유롭게 보셔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내가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수익을 보는 게 수익이 아니라 내가 확정 수익을 챙겼을 때 내 실질적인 내 수익금이 계좌로 꽂혔을 때가 명확한 수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을 좀 잘 가져가셔야 되고, 댓글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올라와요. 지금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 뭐 매도는 언제 하냐. 제가 근데 매도 의견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매도 의견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객관적인 판단 하에 기술적 부분에서 제가 이제 지지 구간이라던가 아니면은 저항대 구간까지는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대응 전략을 구상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엔캠 같은 경우는 제가 꾸준히 좀 말씀을 드려왔었고 아마 신규 진입하셔서 신규적으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엔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엔캠이 이제 글로벌 1위 기업이죠. 여러분들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자, 글로벌 1위 기업이고 현재 죄송합니다, 국내 기업입니다. 국내. 제가 이제 엔캠을 글로벌 1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그런지 말이 헛나왔습니다. 자, 정정하겠습니다. 국내 전액 기업 1위 기업입니다. 1위. 국내 1위 기업이고 글로벌로 봤을 때는 몇이다? 현재 3위인데 2위까지는 단기간 내에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엔캠이 북미 쪽과 그리고 유럽 쪽의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엔캠 쪽에서는 26년까지 한번 1위를 노려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뭐가 받쳐줘야 된다?
앞으로 나와줄 실적이 받쳐줘야지만 꾸준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 부분이 받쳐줘야지 탄탄한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현재 기대감으로 상승한 거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좀 과도한 물량을 뱉어낼 수가 있어요. 되돌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캠 기업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다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우리 엔캠 주주분들 제 이전 영상을 안 보셨다라고 한다면은 이전 영상 하나씩 천천히 보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요. 이전부터 제 영상을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보셨던 분들은 아마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미 다 머릿속에 내용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도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어제 제가 그 전환사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전환사채 관련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공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미상한 전환사채 발행 현황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이제 전환사채가 발행될 수 있는, 전환될 수 있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채를 얘기를 합니다. 자, 보면은 현재 7회차와 8회차와 9회차가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21년도, 22년도부터 전환이 가능했어요. 전환 청구가 가능했기 때문에 현재도 당장 오늘, 당장 내일도 이 전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리스크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물량은 어느 정도 되냐? 대충 계산하면은 85만 주 정도 됩니다. 자, 85만 주 정도 되는데 오늘 거래량이 어떻게 되죠? 오늘 거래량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오늘 거래량을 보면은 140만 주가 나왔어요. 140만 주가 나왔으면은 절반 이상의 이 전환 청구권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하방 압력이 굉장히 크게 가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85만 주에 대한 부분이 리스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2월 5일날 그 우선 상한주라고 해서 전환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만 주 정도인데 20만 주가 2월 5일날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거래대금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사실 2만 주까지는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물량이다 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시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반영하냐가 중요하거든요. 시장에서 이 종목을 엔캠을 주가를 끌어내리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사실 이 20만 주라는 악재만으로도 주가를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월 5일날 언제죠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자,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실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이전 영상부터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서 넘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전환사채가 11, 12, 13회에도 남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얘네들은 지금 당장 나오진 않아요. 언제 나오냐? 24년도 5월, 24년도 6월, 24년도 7월 달에 나오는데 이제 24년도 5월부터는 매달 3개월 동안 나옵니다. 자, 5월 달에는 대략 42만 주 정도 있고요. 이제 6월 달이 피크예요. 6월 달이 160만 주가 풀리게 됩니다. 160만 주가 다 풀린다는 게 아니라 160만 주가 이제 전환 청구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전환 청구가 가능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전환 청구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의가 필요할 시점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리스크로 여기면서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전환 청구권 빠르게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주시고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주 월요일이 당장 있는 내용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같은 말씀이지만 내가 주식을 모른다, 볼 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5일선으로 짧게 대응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11선으로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이건 뭐다? 이동평균선이에요. 이동평균선을 설정을 해 두신 다음에 해당 내용을 이탈을 하거나 종가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아요. 이 선들을 좀 체크를 해 두신 다음에 이탈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한다던가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짧게 보시면은 16만원, 그리고 1차적인 지지 구간은 기준봉의 절반값 가격 부근이 15만 3천원 부분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단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대응의 영역입니다. 열려 있어요. 뭐 거의 지금 뭐 천장이 없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메이저 수급이다. 이 메이저 수급이 이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꾸준히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메이저 수급을 보면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NH랑 모건스탠리, 그리고 플러스 삼성,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이 메이저 수급들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이 모건 스탠리를 제외를 하고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 것으로 좀 확인이 됩니다. 자, 일단은 집계된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NH와 그리고 삼성증권이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6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증권이 좀 압도적인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43만 주 정도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들어온 매수세는 11만 주가 좀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 매도 이제 상위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집계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내일 정확하게 집계가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매수세를 제외를 하더라도 40만 주 정도 가량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증권이 굉장히 중요한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매도는 따로 없었습니다. 이게 뭐 집계가 안 된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내일 제가 어차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봤을 때, 그리고 외국인 매도 물량이 나온 거 집계를 체크를 해봤을 때 매도가 나왔어도 그렇게 큰 물량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NH투자증권을 좀 살펴볼 건데 NH투자증권은 오늘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참고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는 뭐다? 이 삼성, 모건스탠리, NH증권의 이 물량들을 꾸준히 체크를 해봐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교보증권도 현재 13만 주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앞서 말씀드렸던 물량들이 더 많기 때문에 삼성 그리고 모건스탠리, NH투자증권을 먼저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지켜볼 게 바로 교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지켜보느냐? 바로 당일날 매도 물량이 쏟아져. 자, 음봉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거래원에 메이저 수급의 매도 물량이 뭐 10만 주, 20만 주, 30만 주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러면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다? 차익 실현이 나온다. 그러면은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매도가 찍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집계를 봐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있습니다. 어떤 게 중요하느냐? 바로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왜? 이 매도 물량을 누군가는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매수 물량이 과연 뭐 개인한테 넘어가는지 아니면은 새로운 자금을 가지고 있는 큰 손이 유입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꾸준히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데이 수급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서 제 영상이 올라오기 전까지 좀 체크를 해주시다가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은 제 영상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수급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리스크는 또 뭐가 있을지 앞으로 그리고 어떤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지를 알아가시는 걸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엔캠 주주분들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응원의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좋은 내용과 그리고 더 나은 퀄리티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